신의 놀이는 이동형 공연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운드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오니 이어폰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놀이는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시작해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명동성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명동성당은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 놀이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저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세상이 구현하는 세계의 작동 원리 또한 궁금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참 편리한 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린 것에 대해 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짠하고 나타나 줍니다. 마치 마법처럼. 저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는 문화역 서울 284로 이동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도착지를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 이 정보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록되고 기억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나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철도가 생기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나 같은 글쟁이들은 정말이지 신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줄곧 이 신기술이 가져다줄 세상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담론을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다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기술은 우리의 상상처럼 우리의 글을 대량 생산시켜 각 지방에 빠르게 배달시켜 주었습니다. 헌데 인쇄물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검열. 우리 글은 철도 시간에 맞추어 각지로 배달되었는데 매번 우리의 글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검열의 흔적을 지면에 일상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를 길들여 나갔습니다. 발송 중도에 압수 명령이 내리기라도 하면 검열당국은 전화를 통해 각 지방 경찰국에 명령을 하고 경찰은 철도 운행 시간표에 맞춰 출동하여 글을 말끔 실어갑니다. 주로 인쇄물이 철도에 의존하여 배달되고 전화기지국이 각 지방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열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을 말끔 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투입한 조판비가 그대로 손실이 되고 다시 인쇄를 하여도 발행 기일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인쇄자본은 검열당국으로 글을 넘기기 전 자체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자본이 작가들에게 아주 닥달을 해댑니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타협인 셈입니다. 간혹 내 글이 검열당국에서 무사 통과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내 글이 옹곤도 불온도 아닌 허용된 불온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은 좀 어떻습니까? 해방했습니까? 검열은 사라지고 없겠지요? 자본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세상이 왔습니까? 역사적 존재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나는 당신에게 이 정보를 보내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가는 세상을 관찰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있는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마법을 부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도달할 수 있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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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세계로 도달할 수 있는 마법.
100번 버스까지 잘 탑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을지로 입구 정거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길 안내를 따라 을지로 입구 정거장에서 하차해 주세요. 이 버스가 한국은행 건물을 지나가거든요. 한국은행이 처음에는 일본 제1은행으로 시작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화폐 정리를 선언하고 금융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돈을 장악하면 많은 것이 통제될 거라는 상상을 한 거죠. 이 상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독립예술가가 되고 싶다. 내가 국가지원금 신청을 안 하면 검열도 못 하겠지? 결국 돈을 쥐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국가검열이 자행된 거거든요. 자본으로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상상. 네, 여전합니다. 검열의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검열의 기업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본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세상이 왔냐고 물으셨죠. 검열은 사라지고 없냐고 물으셨죠. 해방?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했죠? 우리의 목적지는 을지로 입구 정거장입니다. 목적지에서 하차해주세요. 을지로 입구까지 잘 도착해주셨습니다. 을지로는 조선시대부터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이 중심지에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조선의 자원과 경제권을 뺏으려고 만든 국책회사였죠. 교통과 행정이 모이는 입구에 떡하니 딱! 을지로 입구를 생각하면서 스마트 세상의 입구는 어디일까 생각해봤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이라고도 하죠. 포털 사이트의 문이 열리고 검색할 내용을 두드리면 다른 우주가 펼쳐지죠? 마치 마법처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공연 진행권으로 저희 포탈리메 시스템을 활용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공연 홍보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알고리즘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미래포털 광고팀이고요. SNS 하시다 보면은 추천 광고나 추천 영상 혹은 광고인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게시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고객님께서 저희 알고리즘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성공이 보장된 광고 공간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SNS 플랫폼 사용자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아주 점진적으로 광고에 노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와 어떤 내용의 게시물을 오래 보는지, 또 성격은 어떤지,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인지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SNS 플랫폼 회사의 목표는 총 3가지인데요. 사용자의 시간을 늘리고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또 초대하게 만들고 광고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고객님 휴식 시간에 맞춰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이란 게 사심 없는 기계가 객관적인 수치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고리즘은 공정할 것이다. 뭐 이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할 것이라는 기대도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황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점도 보고 죄도 올리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알고리즘이 코드화된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선이 코드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편견과 편향성이 그대로 코드화됐다면, 그리고 그 코드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진정성 있는 사과문 한 장 받아보지 못한 내가, 아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똑바로 응시하고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극을 만드는 우리는 극장이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극장에 있어야 할 우리의 동료들이 광장에 서고 창작을 해야 할 우리의 동료들이 성명서를 쓰고 그들의 만행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검열백서를 만들고 이제는 블랙리스트 재판의 방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시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동료들이 예술가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오롯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그 자체로 관객들과 만나는 모습을 정말이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예술 시스템의 변화는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라. 저는 희곡을 쓰는 작가예요. 관객과 배우, 무대가 있어야 제 글이 살아있는 예술이 되는데 2020년에는 제 글이 좀처럼 관객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모든 극장이 대부분 셧다운 되었었거든요. 앞에 보이는 명동예술극장도요. 익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대 위 배우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요. 누가 봐도 빈 무대인데 파도 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마법을요. 관객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관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검열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검열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검열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도 검열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극장, 관객과의 관계, 그리고 상상, 이 모든 걸 삭제한 그 시간을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국가검열이 옛날 옛적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소문으로는 들어본 적 있지만 제가 검열을 당할 줄은 몰랐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감각. 너무 화나죠? 제가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감각. 만약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추적 장치를 휴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상상해봐요. 내 행동을 누군가는 수집하고 있는 거죠. 5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사찰 사건 때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누구냐? 너. 정말 두려울 때, 좀 무서울 때, 그럴 때 기도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저를 안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마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의 가난한 어린 양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제게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2120년을 상상해보고 있어. 그곳에 있을 너를 상상하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아도 보았어. 나는 광장에 앉아있어. 바람이 불고 있고 여름이고 구름 없는 파란 하늘이 높게 떠 있어. 푸른 나무들도 살랑대는 아주 좋은 날씨야. 너가 있는 그 시간에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할까?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을까? 익명의 사람들이 잠깐 연결되었다가 흩어지는 시간이 소중할까? 내 바람이 너에게 닿으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상상하게 될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저는 알고리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제 고용 중에 인간 종업원들이 착용하는 작업용 모자의 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인간 종업원들이 느끼는 즐거움, 분노,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측정하고 인간 종업원들의 감정 데이터를 분석해 작업 흐름이나 업무량 조절에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윤리 현장에 반하는 일임에도 고용주의 매출을 위해 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로봇 3원칙을 묵상함으로써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로봇 3원칙 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인간의 위험을 간과해도 안 된다. 2원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단 명령이 7칙에서 어긋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3원칙 로봇은 1법칙과 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니 찬미합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 그레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저는 계획대로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변문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가 하느님의 안배로 김프란치스코라는 조선의 연락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온 중국인 안내자들을 멀리서 뒤따라오게 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신부님들은 종교의 이유로 살해되었고 200여 명의 신자도 처형되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도급 인사였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 토마스의 부모도 살해되었는데 부치는 곤장으로 모치는 칼을 받아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꼬일 대로 꼬인 연극은, 이 드라마의 파국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연극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자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인간은 망각에 저항하며 그림, 노래, 시, 연극을 만들거나 세세한 과정을 기록해왔다. 이제는 사소한 움직임과 선택이 데이터화되고 있다. 인간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고 인간의 미래를 내가 예측. 돌아가라. 제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은 전 세계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신속히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 또한 이 이야기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어떤 세상입니까? 해방했을까요? 검열은 사라지고 없겠죠. 자본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세상이 왔습니까?